어디인가에 몸에 다른데 켈로이드가 한 번 있었던 분은 켈로이드가 다시 생길 확률이 와, 근데 정말 절묘하게 팬티 라인을 싹 가려줘요. 이거 녹는 실이에요? 뽑는 실이에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자매 채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어린이와 그 다음으로 이제 탄생한 채널이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인데요.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 와!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우유TV입니다. 오늘은 우유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명유진 선생님부터. 네, 저 우유TV 명쌤이고 명유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우유TV 한샘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유방암이나 이제 유방 재건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채널에서 지금 다루고 계신데 사실 저희는 이제 산부인과 채널이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이제 제왕절개 이후의 상처 관리라든지 그리고 저희 채널에 70% 이상이 여자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들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때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쵸, 네, 그쵸.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정말 다 다른 방향으로 좀 가고 맞아요.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상처 관리 같은 것들이 거의 다 비보험의 이제 좀 영역이기도 하고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형외과를 가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피부과에서 과연 이거를 다루는지 안 다루는지도 사실은 알기가 너무 어려워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저도 몰라요. 내가 성형외과에 그냥 가도 될까? 맞아요. 그 옆에 있는 그냥 개인 병원 성형외과에 맞아요. 가서 진료를 해줄까?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죠. 이걸 대학병원에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첫 번째 컨텐츠 제왕절개 흉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첫째 때는 흉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둘째 때는 사실은 너무 귀찮다고 관리를 안 했는데 그냥 되게 정말 깔끔하게 아물어서 전 사실 외래에서 환자들이 제왕절개 흉터 걱정된다 하면 제가 막 배 까서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잘 아물 수도 있어요. 그거 몰랐는데요? 까서 보여줬어. 여자들끼리니까 좋다. 저희가 이제 외과 의사들이니까 웨스에서 칼로 쭉 끄면 왜 흉터가 생기는 거고 이 켈로이드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흉터는 왜 생기나요? 제가 할까요? 흉터 왜 생겨요? 내놔. 흉터는 상처 치유의 정상적인 치유의 과정이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칼로 그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지만 수술 흉터는 이제 칼로 그었으니까 그게 이제 안에서 염증 과정이 생기고 염증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넣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염증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균이 들어온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채워 넣습니다. 그 정리된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꾸덕꾸덕 이렇게 뭐가 차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흉터 살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처 치유의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생기는데 누구는 너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좀 적게 생겨서 그 우리 흉터의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맞습니까, 명생님? 좀 어렵다. 벽돌이랑 벽돌을 붙이려고 시멘트 바르잖아요. 시멘트가 흉터예요. 최대한 시멘트가 겉으로 안 보이게 하는 게 이제 그 흉터 관리의 목적이고 시멘이 벽돌보다 더 커지는 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켈로이드나 혹은 이제 그 과형성 흉터. 문제가 되는 흉터군요. 근데 사실 그 산모들이 흔히 지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켈로이드가 아니고 약간 비후성 반응. 비후성? 네, 그래서 과증식하는 그런 흉터잖아요. 켈로이드랑 그런 비후성 반응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벽돌 깨진 거 붙이려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는데 우리 몸에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어느 정도 이제 바르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시멘트 그만 만들어. 그러면 이제 흉터가 이제 끝났는데 시멘트 그만 만들어라는 게 고장 나서 시멘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켈로이드고 시멘트를 이렇게 좀 붓다가 조금 실수로 우와 하면서 조금 붓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과형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켈로이드는 끝이 없어요. 책에 나오는 대로는 이제 바운더리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절개한 바운더리를 거기서만 이렇게 놀고 있으면서 튀어나오면 그게 이제 비유성 반응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맞아. 절개선을 넘어가고 더 많이 튀어오르고 이런 상황을 켈로이드라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비유성 반응을 켈로이드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맞아요. 분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켈로이드는 암 같은 거예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잘라내도 계속 생기는. 비정상적 증식하는 거군요. 멈추지 않고. 염증 세포와 이제 흉터 형성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것도 잘 걸리는 뭐 살성 아니면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디인가에 몸에 다른데 켈로이드가 한 번 있었던 분은 켈로이드가 다시 생길 확률이 켈로이드가 없는 분에 비해서는 거의 한 8배, 9배 더 와, 높죠. 제 환자 중에는 되게 특이하게 불주사 맞은 자리에 켈로이드 이따만하게 있는 분들. 거기도 꼭 봐요 저희가. 아 진짜요? 네. 튀어나온 분들이 대부분 잘 생깁니다. 여기도 많이 생기잖아요. 피어싱하고 나서. 피어싱하고 나서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 켈로이드랑 그다음에 비유성 반응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의료진에게 그걸 말을 해주면은 좀 예방할 방법이 있긴 있나요?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시면 성형외과로 치면 수술 플랜을 정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흉터를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째면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 켈로이드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비슷한 방법이라면 흉터를 최대한 덜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인종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흉터에 아하. 대해서는 이제 그 스킨 타입이 있어요.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이라 그래서 6개로 나누는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누는데 6단계는 흔히 보는 우리가 아프리칸 아주 까만 피부를 갖고 있고 피부가 두꺼운 분이고 1단계는 백인 우리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그죠? 뭐 그런 계열들 우리는 보통 3단계, 4단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까무잡잡한 4단계일 수 있고요. 3단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4단계인 경우에는 조금 더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흑인들은 흉이 아주 안 좋습니다. 켈로이드 비유성 반응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백인들은 흉이 거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의 타입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어느 정도 흑인에 가까운지 백인에 가까운지를 알고 계시면 약간의 나의 흉터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흉터랑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깜짝잡해도 흉 안 생기는 사람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100%는 아니에요. 그쵸. 하얘도 이렇게 끄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흑인들도 흉터 별로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쵸. 네. 이거는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이슈긴 한데 그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음모가 있는 부분에다가 최대한 내려서 하면은 왠지 흉이 덜 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제왕절개를 하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전 전종환 선생님한테 이제 제왕절개를 받았는데 처음에 배 흉터를 보고 좀 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절묘하게 팬티 라인을 싹 가려줘요. 그래서 정말 딱 그 라인을 팬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로우 라이즈라도 하이웨이. 가려진다. 하이웨이. 비키니 라인에도 싹 가려줘요. 그럼 돼. 너무 내리면 오히려 장력을 많이 받아서 더 두꺼워지고 음모 있는 데다 끄면 그렇게 가려 하시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내리면 위험할 수 있나요? 그 블레더 때문에, 방광 때문에. 그래서 네. 좀 너무 내리는 거를 좀 그렇구나. 별로 피하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혹시 왜냐하면 저희는 네. 배를 그 복부 재건할 때 섹스카를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항상 네네. 위치가 다르죠. 사람마다 맞아, 달라요. 맞아요. 정말 다르죠. 밑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웬만하면 잘 붙는다. 뭐 어떻게 해도 붙는다 하는데 세로는 확실히 많이 터지긴 하더라고요. 세로로 하면 흉터가 더 심한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죠. 네. 몸이 이렇게 배도 이렇게 숨을 쉬거나 하면은 체스트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받으니까요. 미드라인 흉터는 절개는 전부 다 비유성 반응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신장 수술한 분들, 그쵸. 배를 가운데로 가른 분들은 흉이 많이 튀어 올라요. 지렁이가 다 돼 있어요. 그쵸. 대부분은 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새 제왕절개 보면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봉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실로 하는 경우도 있고 더마본드 뭐 이래가지고 풀처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안에서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은 안에서 피부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정말 안쪽 다양하게 있던데. 사실 뭘 쓰는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빈 공간 없이 잘 채워주고 그다음에 피부층을 잘 봉합을 해주고 대신에 성형외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에 실이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겉에서 네. 그 실을 기간 안에
뽑아줘야 음흠. 스티치 마크라는 실밥 흉터가 안 남으니까 맞아. 그 실밥 흉터를 안 남기면서 속에서 어떻게 좀 꼼꼼하게 버틸 수 있게 꼬매주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 땀 한 땀 꼬매는 거고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제 아메리칸을 해놓으시면 네. 좋죠. 좋은데 그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하나로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 그냥 쑥 풀려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혹시나 뭐 사람 빨리 움직이시거나 또 술을 빨리 먹어가지고 아닌데요.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처가 벌어지거나 흉터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좀 단도리하는 입장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메리칸 수처가 문제가 너무 또 단단하게 하면 뽑다 끊어져요. 나일론 끊어져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최대한 얇은 실로 그냥 심플로 하는데 그치. 하나가 그 풀려도 옆에 게 잡아주고 있잖아. 근데 이 심플이 크게 의미가 없이 그냥 정말 어댑테이션 시켜주는 맞아요. 용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갔던 자체도 또 염증의 소스가 되고 또 그것도 흉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을 적당히 넣으면서 힘을 잘 버티면서 이분하게 수처를 하는 그게 이제 성형외과의 팁인 것 같은데요. 별게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차이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잘 하시긴 하겠죠. 안에를 이제 실을 잘 꼬매 놨으니까 겉에 이제 따로 안 써도 되잖아요. 피부 봉합사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본드를 쓰면 아.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바로 샤워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소독을 맞아요. 할 필요도 네네. 없고 맞아요. 의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손이 덜 가고 번거롭지 않고 환자분한테 이게 번거로운 걸 교육 안 시켜도 되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요즘 본드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테이프도 같이 달려 있는 게 네네네, 있어서 맞아요. 그럼 이제 장력을 좀 이렇게 모아줘서 흉터가 넓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으니까 쓰는데 문제는 조금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 급여가 됐어요. 본인보단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 가격이 이제 좀 그래도 혜택을 많이 받기 시작했죠. 두 분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100% 본드예요. 저도 100% 아, 본드입니다. 진짜요? 100% 본드. 저는 긴 흉터 같은 거는 음압 드레싱 한 다음에 퇴원할 때 피부 본드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클린한 깨끗한 그쵸. 급성 상처, 수술 상처에서 그냥 전반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냥 본드가 맞는 것 같아요. 성형외과 선생님들 대부분은. 저희 과는 사실 이런 걸 적용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저희는 DRG. DRG라고 해서 제왕절개가 DRG 도 하나로 성형외과. 묶여 있어요. 총익이 정해져 있는 정해져 거죠. 있죠. 저희는. 좋은 거를 쓸 수가 없죠. 최소한 이제 환자가 선택은 할 수 있게 해줘야 이게 참 민주적인데 이런 신문물을 들으면 되게 부러워요. 저희도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의사를 시작하고 성형외과 의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받으신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거 녹는 실이에요? 뽑는 실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피부에는 어떤 실로 하는지 쌍꺼풀 수술은 안 녹는 실로 하거든요. 아 맞아요. 저 뽑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남편이 뽑아줬죠. 쌍꺼풀 할 때는 저희가 안 녹는 실 써요. 왜냐하면 피부가 너무 얇으니까 눈은 그래서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어디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디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아버지가 같아요. 아 네. 5일 만에 빨리 실밥 뽑- 푸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부가 얇으니까 빨리 붙죠. 흉터가. 그러니까 빨리 뽑을 수 있으니까 몸에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굉장히 어쨌든 두꺼우니까 진피 조직을 다 저희가 이제 녹는 실로 꼬맨 다음에 더머 본드를 할 수 있는 피부 본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실 언제 뽑아요? 실 없어요. 그러면은 나 안 꼬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근데 저희 남편도 안 꼬매더라고요. 안 꼬매고 도망. 그러니까 안쪽 서브큐까지만 해주고 본드를 한다는 거죠. 정형외과도 피부 본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젊을수록 흉터가 네. 좀 많이 호르몬이 생기는 많이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왠지 어릴수록 나이가 깡패 빨리 안 아니야. 오는데 막 뿜어내는 거지 체험을. 네. 아까 얘기한 시멘트 어. 이론에서. 피부 안에도 근육이 있잖아요. 네. 그 피부 밑에 근육도 있고 그 근육량이 나이가 많이 들면 근육량이 맞으니까. 적어지니까 움직임도 덜하고 남는 맞아요. 살이 많기 네, 때문에 흐물흐물하면 흉터가 슬프네요. 네. 카더라에 의하면 수술을 하면 우주에 나가면 그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다. 우주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셨어요. 그렇죠, 넘어갔나요? 대기권 네. 안으로는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왕절개하고 비행기 타면 배 터지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진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너무 무식한 질문이었네요.